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메타버스 얘기 저희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에도 메타버스 ETF가 테마 ETF 중에 인기를 끕니다 전해드렸어요. 3차원 가상세계라고 하면 느낌이 좀 오실까요? 들어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어제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1회 메타버스 코리아가 개막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큼 다가왔다는 얘기죠. 산업계에선 이걸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뜨겁다고 하는데 디지털투데이의 IT 전문 기자 황치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그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때문에 간판을 바꾼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더버지라고 하는 IT 전문 외신 매체에서 네. 페이스북이 이번 주 이제 현지 시간으로 28일이니까 아마 우리 시간으로는 29일 새벽이 될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이 매년 이제 VR 관련한 연례 기술 컨퍼런스를 엽니다. 그 커넥트 컨퍼런스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마크 저커버그 CEO가 직접 이제 페이스북 사명을 지금 이제 메타버스를 상징하는 네. 브랜드로 좀 바꾸겠다라고 보도를 해서 관심을 많이 끌었고요. 지금 새 이름이 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페이스북은 좀 사명 변경을 계기로 좀 그 소셜 미디어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가 뭔지도 아직 아무도 모르나요? 이름 자체는 아직 후보군에서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 좀 유머러스한 내용으로 그냥 좀 그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정도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될지는 제가 오늘 좀 그 행사 전에 좀 이름이 공개될 수도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체크를 좀 해봤는데 오늘 아침까지는 아쉽게도 이름이 발표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게 그 어떤 이름을 후보에 놓고 고르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 가고자 하는 정체성이 좀 뚜렷해지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농협이 야구단 인수한다 이런 얘기 있었을 때 네. 이 네티즌들의 장난입니다만 무슨 갤러리 이런 곳에 농협이라고 하면 농협 여치즈 아니면 벼멸구스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런 후보작이 올라서 저희가 크게 웃은 적도 있었는데요. 페이스북의 위트 그리고 지향점을 저희가 한번 곰곰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징하는 이 빅테크의 어떤 한 장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건가 이걸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페이스북이라는 이름과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사라지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구글도 지금 나스닥에는 구글이 아니라 알파벳이라고 하는 지주사 이름으로 그렇죠.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지주사 브랜드 아래서 구글과 유튜브, 웨이모 같은 다양한 이제 그 사업 부문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페이스북도 이제 사명이 좀 바뀌게 되면 페이스북과 이제 페이스북 산하에 좀 인스타그램도 있고 왓츠앱도 있고 오큘러스 같은 이제 VR 사업 부문도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도 이 여러 브랜드들과 함께 페이스북의 하나의 사업 중에 하나로 좀 계속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페이스북이 마치 메타버스라는 신세계로 가기 위해서만 간판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부 사정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 페이스북이 최근에 보면 내부에서 비윤리적인 사업을 해왔다 혹은 인사상의 갑질이 있었다 한 내부자의 폭로가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간판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즉 동부그룹이 DB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타이밍이 좀 묘하기는 절묘하죠. 하죠. 좀 최근 페이스북의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부 폭로로 인해서 좀 공공의 이익보단 어떤 회사의 사익을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추진했다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사용자들의 반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페이스북은 좀 안티가 여러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좀 마크 저커버그 CEO 입장에서 좀 거북스러울지는 모르지만 유독 좀 안티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회사였는데 최근 이런 일련의 이슈들이 좀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좀 규제 압력이 더 거세지고 있고 주가도 이렇게
뭐 그 이슈가 불거지는 네. 동안에 좀 하락을 했거든요. 여러 부분들에서 어쨌든 또 회사가 가는 메타버스로의 방향성을 좀 강조하는 측면은 이런 좀 일련의 사건들로 회사 이제 분위기를 좀 쇄신해야 된다라는 필요성도 어느 정도는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관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룹들이 CI를 바꿀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아마 나름대로 굉장히 치열한 고민이 있었을 텐데 국내로 눈을 돌려볼까요? 국내 게임 업계에서도 메타버스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넷마블 FNC, 이 넷마블 자회사죠. 네. 이 회사가 가상의 아이돌 그룹을 만듭니까? 네. 그 뭐 이번 주에 좀 발표가 좀 났는데요. 그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제 좀 나름 분야별로 이렇게 역량이 있는 회사들하고 네. 좀 협력을 해서 좀 이게 이제 뭐 순수하게 이제 버추얼로 존재하는 아이돌, K-팝 아이돌을 내년에 선보인다고 발표를 했고요. 좀 양사가 갖고 있는 서로의 좀 장점을 결합해서 좀 버추얼 아이돌을 좀 내놓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뭐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데서는 에스파 같이 이제 그 버추얼 아바타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된 네. 형태의 아이돌 그룹들이 있긴 했었는데 좀 순수하게 이렇게 좀 버추얼 아이돌로만 활동하는 K-팝 스타를 내놓겠다고 해서 좀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 아이돌은 진짜 그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예 없는 네. 정말로 메타버스 안에서만 활동하는 아이돌 그룹이 탄생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메타버스에는 뭐 아이돌이 밖으로 뭐 나올 수 있는 기회들도 좀 있겠죠. 아, 뭐, 현실화. 이제 뭐 다양한 브랜드 상품이나 아, 뭐 또 굿즈 같은 굿즈라든지 이런 형태로. 형태로 해서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연결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뭐 공연을 본다거나 네.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뭐 좀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잘 아시겠지만 그룹 에스파의 경우에는 거기에 카리나 씨가 AI 상이다. 우리가 고양이상, 강아지상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AI 상이다 이런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이 가상 아바타하고 연결돼 있는 그 그룹 에스파의 세계관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업체들이 그동안은 내놓고 말을 안 했을 뿐 요 기회를 잘 보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한국 최초로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시작했던 회사 컴투스라는 회사 있습니다. 네. 그때 처음에 취재하실 때 이렇게까지 클 줄 아셨어요? 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컴투스는 그 피처폰 시절에 굉장히 이제 뭐 작은 통신사 회사였잖아요. 휴대폰에 이제 네. 뭐 간단한 게임을 좀 음. 개발하면서 이제 꽤 국내 최대 모바일 게임 업체로 이제 성장을 했던 했죠. 회사고 한때 좀 스마트폰으로의 대응이 조금 늦었었는데 이제 또 어쨌든 역량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따라잡았고 지금 이제 뭐 모바일 전문 게임 업체로서의 위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 이제 좀 모바일 이 게임비르라는 회사랑 이제 합병을 했어요. 컴투스하고 네. 게임비리 합병을 하면서 이제 차세대 비즈니스로 최근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거액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부터 M&A 뭐 좀 해서 좀 메타버스 쪽에서는 최근 좀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경영권 인수 작업에도 나섰다고 하는데 네.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한 거죠? 영화 승리호를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의 좀 CG를 좀 담당했던 그 위지웍 스튜디오라는 회사의 경영권을 좀 인수를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좀 뭐 영광 좀 멀리 보고 이제 내린 선택 같지만 블록체인 분야에 네. NFT라고 하는 말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NFT 전문 업체들에도 좀 인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략적 투자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메타버스와의 관련성을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 컴투스 외에도 지금 뭐 사실 제가 아침에 보도 자료를 열면 그 메일함의 보도자를 보면 이제 메타버스 관련 자료들이 요새 최근 많아져가지고 제목이 메타버스로 시작하는 자료가 굉장히 네, 그 이제 뭐 최근 들어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따라가기도 좀 벅찰 정도로 굉장히 늘었는데 컴투스 외에도 이미 뭐 넥슨이나 카카오 게임즈 같이 이미 상장돼 있는 그 큰 대형 게임 업체들도 지금 메타버스 관련 M&A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업체 행보는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게임 업체들은 안 그래도 컴퓨터 그래픽에 좀 특화가 돼 있는 회사들인데 네. 여기에 가상현실 회사들까지 인수를 해서 메타버스 시대에 대응을 하고 있다. 네. 우리 그 메가 포털입니다. 네이버 산하의 제페토 네. 여기에서도 대규모 투자 유치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뭐 국내에서 지금 뭐 하나를 꼽으라면 그래도 가장 좀 기반이 탄탄한 메타버스 쪽으로는 네, 제일 탄탄한 큰 좀 플랫폼이죠. 플랫폼이 제페토로 볼 수 있는데요. 좀 뭐 좀 최근 이제
보도들 나오는 걸 보면 뭐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2를 포함해서 좀 그 글로벌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규모가 뭐 2천억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규모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제페토 자체도 지금 현재 메타버스 분위기에서 이게 뭐 한국만을 위한 플랫폼은 아니고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하나의 네. 승부수로 띄우는 포석으로 좀 글로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투자금이 좀 확보를 되면 그 플랫폼에서 활동할 어떤 창작자, 유력한 창작자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실 만한 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말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예, 뭐 좀 뭐 이름이 어렵네요. 두루뭉술하지만 네. 사실 이제 창작자나 그 인플루언서들이 좀 어떤 디지털 플랫폼을 좀 활용을 해서 그 어떤 자기의 활동 영역을 넓히거나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플랫폼들이 좀 지원하는 개념을 그냥 좀 묶어서 요즘 이제 뭐 국내외적으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그 제페토 같은 경우는 좀 이 투자를 통해서 그 제페토를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플랫폼으로서의 좀 그 정체성을 많이 강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네. 창작자들이 만들어가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네. 아주 대표적인 플랫폼 혹은 게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아마 로블록스가 아닐까 싶어요. 네. 미국에서도 10대들이 거의 하루 종일 여기서 산다. 국내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열풍에 불을 지핀 첫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로블록스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로블록스가 좀 바라보는 시선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좀 포텐셜이 메타버스에 상징하는 포텐셜이 크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과 함께 네. 좀 과열돼 있다. 역량에 비해 또 과열돼 있다라고 해서 좀 냉정하게 평가들 좀 있거든요. 근데 좀 어쨌든 그런 사용자 수나 어떤 비즈니스 활동들을 보면 지금 가장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스타트업으로 볼 수 있고요. 사용자 수가 이제 올 상반기 기준으로 한 1억 6천만 명을 넘었다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대들 중에서도 뭐 15살 미만에 있는 네. 약간 우리가 좀 어린이라고 부르는 그 사용자층에서 좀 네. 높은 인기를 구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로블록스가 최근에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고 업그레이드를 발표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발표했는데 그 전에 이제 워낙 그래픽이 좀 유치하고 좀 아바타도 좀 그래서 단순하죠. 애들 쓰는 거지 뭐 네. 하는 고정관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좀 업그레이드 된 걸 보면 일단 그래픽이나 아바타의 퀄리티 자체가 그 좀 실제 사람에 좀 가깝게 좀 더 가깝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좋아졌군요. 이 로블록스도 제페토와 마찬가지로 이제 개발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장을 열어주는 개념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플랫폼인데 그런 이제 좀 크리에이터들이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들도 좀 개선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제페토나 이제 로블록스가 단순히 그냥 게임이 아니라 하나의 크리에이터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되게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로블록스는 참여자들이 직접 게임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네.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오징어 게임의 게임 네. 자체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여기 로블록스 안에서 영희와 철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놀랍기도 했는데 네.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 기준 월 액티브 유저,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게임하는 사람들이 1억 6,400만 명입니다. 네. 이 어제 종영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의 한 월간 관련 콘텐츠 뷰수 정도 되는 건데 엄청난 숫자예요. 우리가 지금 설명해드렸던 로블록스 그리고 네이버의 그 메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창작자들이 게임도 만들고 아이템도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네. 요거를 새로 나온 시사 용어로 P2E라고 한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좀 요새 이제 그 게임 쪽에서 네. 이제 플레이 투 언이라고 그래서 이제 플레이 투 언. 네라고 해서 이제 P2E라는 용어가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 좀 블록체인 쪽의 게임들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기존의 게임을 만드는 방식하고 좀 다른데 블록체인과 어떤 암호화폐라는 기술을 그 게임에 접목을 해서 그 사용자들이 이제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에 필요한 재화나 아이템을 이제 보상 형태로
제공을 받습니다. 제공을 받는데 그 게임 자체가 이제 인기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 쓰이는 재화나 아이템 내 가치도 좀 올라가고 그 획득한 재화를 네. 이제 그 거래소가 또 있어요. 근데 그 그렇더라고요. 거래소를 통해서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좀 그 개념을 보통 그냥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데 플레이 투 언. 네, 이제 뭐 이게 굳이 블록체인 쪽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용어가 많이 따라다니는 게임들은 좀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를 활용한 게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로블록스 네. 안에도 로벅. 그렇죠? 네, 네, 가상화폐가 등장을 네. 하는데 요거를 이제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네. 해요. 해서 여기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실제로 P2E로 생활을 하는 유저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아마 올해 입사 시험이 있다 하면 네. 요거 나올 것 같죠. P2E 요거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반영이 돼서 어제 삼성동 코엑스에서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상의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메타버스 코리아 행사가 이제 뭐 코로나도 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열렸고 관심을 좀 끌었습니다. 관심을 끌었는데 뭐 컨퍼런스와 이제 전시회가 같이 좀 진행이 됐고요. 이제 좀 참가자들 이제 저도 후배가 이제 참가를 했는데 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좀 뭐 버추얼 휴먼이라고 그래서 좀 이제 가상 인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제 뭐 가상인간. 네, 좀 그런 거를 체험할 수 네. 있는 뭐 기회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VR 기술을 활용을 해서 좀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를 좀 여러 사람들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좀 체험 기회들이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그 BTS가 지난 주말이었죠. 197개국의 콘서트를 네트워크로 내보내서 그걸 함께 즐겼는데 네. 이제는 콘서트 현장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줄 날이 머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싸이월드가 돌아온다고 해서 우리 한동안 되게 기대했잖아요. 네. 우리 시대가 생각하는 1세대 메타버스인데 물론 2차원 수준에 그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싸이월드는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메타버스화 한다더니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참고로 제가 예전에 싸이월드가 한참 인기였을 때 뭐 싸이월드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싸이월드가 이제 재기를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좀 슬로건으로 내걸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오픈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조금씩 들리는데 이게 완전 오픈이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선보이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달라진 싸이월드가 좀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한참 인기 있을 때 싸이월드 출입 기자였는데 네. SK 계열사였잖아요. 네. 그때는 뭐 싸이월드 다이어리 받으려고 네.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싸이월드 굿즈 이런 것들의 효시였는데 싸이월드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궁금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새는 증시에서도 메타버스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네. 증시에서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메타버스라는 말이 갖는 힘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손에 잡히진 않고 뭔가 있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황치규 기자님 지금 거의 뭐 근 20년 IT를 전문으로 취재를 하셨는데 메타버스의 미래, 황치규 기자가 보는 메타버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뭐 제가 그걸 알면 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냥 이제 좀 뭐 그래도 관심 갖고 지켜보는 입장에서 뭐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고민하는 포인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메타버스라는 이제 말이 갑자기 이제 좀 불어닥쳤습니다. 이게 한 이제 뭐 얼마 안 해외도 됐어요. 그렇고 네. 한국도 그렇고 이제 갑자기 불어닥치면서 이제 저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에 뭐 이것저것 워낙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메타버스 원래 다 있던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지금 뭐 거품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네.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나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얘기하는 그런 환상적인 어떤 시나리오들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메타버스에 관련돼 있는 또 메타버스가 뭐 모두가 다 같은 메타버스가 아니잖아요. 기업들이 그렇죠. 또 다양한 메타버스의 방법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좀 관심 있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가 얘기했듯이 이거 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머나먼 어떤 장기적인 여정이다라고 했던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관련 업계들의 마케팅이나 네. 뭐 기술 전략들을 좀 살펴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황치규 기자님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생각해보니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 전에 다음이었죠. 그들이 있기 전에 프리첼도 있었고 네. 코리아닷컴도 있었지만 네. 다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코넷아이디 쌈장도 있었는데 말이죠. 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